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의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오늘도 엄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귀염 뽀짝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귀염 뽀짝과는 좀 머리가 멀고요. 과민성 방광입니다. 이게 과민한 방광, 그냥 이 이름 그대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과민성 방광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원래 이제 하루에 소변 보는 게 보통 몇 번을 보죠? 저는 한 8, 9번 아닐까요? 보통 정상 배뇨는 이제 하루에 7번에서 9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9번 이상으로 하루에 소변을 보는 거죠. 빈뇨, 자주 마려운 느낌. 네. 그다음에 보고 나서 잔뇨가 없는데 네. 남아있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잔뇨감. 잠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증상, 야간뇨. 화장실이 아닌데 마렵고 화장실을 마려움 참지 못해서 뛰어가다가 소변이 나오는 급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이게 이제 과민성 방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과민성 방광은 이게 대체 어떤 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건가요? 많이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급성 세균성 방광염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건데 과민성 방광 환자의 실제 소변 검사를 해보면 균이 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심리적 시민성 과민성 방광이 많습니다. 즉 원래는 방광이 대뇌에 신호를 주는 건데 방광에서는 소변이 마렵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머리에서 자꾸 나 소변 마려운 것 같아,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민성이 더 증가하는 빈뇨, 야간뇨, 급박뇨, 절박성 요실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겁니다. 또는 정상 방광은 500ml, 700ml, 1000ml까지도 방광이 풍선처럼 늘어나면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광이 탄력성, 탄력성이 너무 떨어져서 충분히 저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취약계층이 따로 있나요? 20대 젊은 분들한테도 한 10명에 한 1.6명 정도로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노년, 특히 이제 6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100명에 35명 정도, 40명 가까이 높아지는 유병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수록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질환이라는 거네요. 예. NO! 아닌가요? NO! 이게 자꾸 먹으면 자꾸 마렵잖아요. 자주 마렵고 화장실이 아닌데 갑자기 마려울까봐 늘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증상을 눈 가리고 아웅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방광이 자꾸 일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선이 물풍선, 방광 풍선이 자꾸 쪼그라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방광을 더 심하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함으로써 방광 용적을 늘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광 훈련, 행동요법 중에서 방광 훈련을 통해서 3분, 5분씩 매일 이렇게 참아가는 습관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과민성 방광 환자한테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소변만 자주 보는 것만으로 과민성 방광을 절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야간뇨나 급박뇨, 절박성 요실금의 증상이 없는 단순 빈뇨, 하루에 10번 이상 보는 단순 빈뇨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배뇨일기라 그래서 자가 증상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보는지 밤에는 내가 자다가 깨는 경우가 몇 번 있는지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되는지 이런 습관들을 파악을 해보면은 훨씬 더 이제 과민성 방광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단순 빈뇨인지 구별을 좀 하기가 쉽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방광점막이 이제 헐어 있는 경우 내막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방광 내막층을 두텁게 해주는 그런 약물을 좀 써야 되고요. 또는 이제 방광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용적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운 분들은 당연히 소변 참기, 방광 훈련이죠. 매일 3분씩 5분씩 참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방광내 보톡스라 그래서 우리 보톡스 얼굴에 네.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방광내 보톡스 주사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방광을 둔감하게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주는 시술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6개월에서 길면은 1,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고요. 그것이 잘 안 되면 아까 방광이 너무 쪼그라든 경우에는 방광수압 확장술이라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방광을 1000cc를 물을 집어넣어서 마취, 수면 마취 하에 그래서 방광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시술 요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제 생각보다 진짜 치료법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방광 소변 참기, 방광 훈련 요법이 만사형통 제일 좋은 치료법은 아닙니다. 다른 질병에 의해서 내가 빈뇨, 야간뇨, 급박뇨가 있는 것인데 본인은 예민하니까 난 참을 거야 이렇게 해서 병을 키우시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꼭 상담 받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